혹시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대부분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면 바위에 구멍이 뚫린다는 의미로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조금 다릅니다. 강을 떠올려 보세요. 강물은 산에서 바다로 흘러가면서 온갖 바위를 만납니다. 그런데 강물이 바위를 보고 이 바위를 부숴버려야지 라고 생각할까요? 그럴 리 없죠. 강물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틈새가 있으면 스며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수만 년이 지나고 나면 그 단단했던 바위들이 모두 깎여나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무위자연의 핵심입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철학자 노자가 발견한 이 지혜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깊은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노자에 대해 정확히 알려진 건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도덕경이라는 81장의 짧은 글은 세계적으로 성경 다음으로 많이 번역된 책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노자가 본래 궁중도서관의 사서였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번거로워서 서쪽 변방으로 떠나려고 했는데 관문지기가 그냥 가지 마시고 지혜로운 말씀 하나만 남기고 가시면 안 될까요? 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후다닥 써놓고 간 게 바로 도덕경이라는 거죠. 무위자연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무위는 억지스럽게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자연은 저절로 그렇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억지로 밀어붙이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어라 라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중요한 건 무위가 무작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대충 하라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딱 맞는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라는 뜻이거든요. 마치 베테랑 요리사가 레시피를 보고 기계적으로 요리하는 게 아니라 그날 재료 상태를 보고 불 조절하면서 감각으로 요리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올라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처음 자전거를 배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온 힘을 다해 페달을 밟고 핸들을 꽉 잡고 온몸에 힘을 주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힘들고 위험합니다. 반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은 어떨까요? 적절한 힘으로 페달을 밟고 핸들을 가볍게 잡고 몸의 균형을 자연스럽게 맞춥니다. 언덕이 가파르면 기어를 바꾸고 내리막길에서는 관성을 이용합니다. 이게 바로 무위자연입니다. 더 노력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방식으로 노력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무위자연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 흥미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일을 해내면서도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헤엄치는 것처럼 자연스러워 보이죠. 우리 일상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하고 결정해야 할 일이 생깁니다. 아침에 뭘 입을지부터 시작해서 어떤 일을 먼저 처리할지, 누구와 점심을 먹을지까지.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과도하게 개입하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완벽주의 성향이 있는 분이라면 밤을 새워가며 준비할 겁니다. 가능한 모든 질문을 예상해서 답변을 준비하고 모든 상황을 미리 계획해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 당일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면 당황하게 되고 오히려 준비한 것들이 발목을 잡기도 하죠. 무위자연 방식은 좀 다릅니다. 물론 기본적인 준비는 철저히 하되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할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질문이 나와도 좋은 지적이네요. 이 부분은 제가 더 찾아보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신기하게도 결과가 더 좋아집니다. 긴장하지 않으니까 원래 실력이 더 잘 나오고 유연한 대응 자체가 오히려 프로답게 보이거든요.
팀 프로젝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걸 세세하게 통제하려는 팀장보다는 팀원들 각자의 강점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하는 팀장이 더 좋은 성과를 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무의자연이 정말 큰 힘을 발휘합니다. 특히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요. 부모와 자녀 관계를 한번 생각해보죠.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 사랑하는 마음에 모든 걸 다 해주려고 하고 모든 걸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계속 간섭하죠. 그런데 이런 과도한 개입이 종종 역효과를 부르기도 합니다. 정원에서 나무 키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무를 아낀다고 해서 매일매일 물 주고 계속 흙 파서 뿌리 상태를 확인하고 억지로 가지를 펴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자라는 정원사는 나무가 물을 필요로 할 때 물을 주고 적당한 영양분을 공급하고 해충으로부터 보호해주되 나무 자체의 생명력을 믿고 기다려줍니다. 그러면 나무가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멋진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연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거나 모든 걸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관계가 삐걱거리기 시작합니다. 대신 상대방의 원래 모습을 인정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를 기다려주면 오히려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친구 관계에서 이런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 관계는 억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자연스럽습니다. 반대로 억지로 붙들어두려고 하는 관계들은 언제나 피곤하고 스트레스만 쌓이게 되죠. 현대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스트레스의 상당 부분이 사실 우리가 상황을 지나치게 통제하려고 할 때 생기는 겁니다. 교통체증에 걸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계속 시계 보고 차선 바꿔 타고 혼자 짜증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교통체증이 풀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자연 관점에서는 어떻게 접근할까요? 교통체증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라고 받아들입니다. 대신 그 시간을 다른 방식으로 써보는 거죠.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그냥 창밖 풍경을 보면서 잠깐 쉬어가는 시간으로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상황인데도 스트레스가 확연하게 줄어듭니다.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도 더 상쾌한 상태가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갑자기 업무 방향을 바꿀 때도 비슷합니다. 처음엔 당황스럽죠. 하지만 무의자연 관점에서 보면 변화라는 게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노자의 지혜는 창의적인 일을 할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의성이라고 하면 억지로 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새워 머리를 싸매고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실제로 좋은 아이디어들은 언제 떠오르나요? 샤워할 때, 산책할 때, 혹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 무의자연의 힘이에요. 우리 뇌는 의식적으로 노력할 때보다 오히려 편안한 상태일 때 더 창의적인 연결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많은 예술가들이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죠. 물론 이것도 아무런 준비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평소에 충분히 생각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의도적으로 놓아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면 뇌가 알아서 그 정보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연결해 줍니다. 아인슈타인도 상대성 이론의 핵심 아이디어를 떠올린 건 책상에 앉아서가 아니라 친구와 산책을 하면서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아하 하는 순간이 온 거죠. 우리 몸도 무의자연의 원리로 작동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심장은 뛰고 폐는 숨을 쉬고 위는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일일이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좋은 음식을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너무 강박적으로 되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되어서 건강에 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를 1칼로리까지 정확히 계산하고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운동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스트레스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의자연의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건강한 쪽으로 설정하되 완벽하게 통제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운동을 못했으면 내일 조금 더 하고, 어제 과식했으면 오늘은 가볍게 먹는 식으로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갑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10시에 잠자리에 들어야 한다고 강박적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옵니다. 대신 몸의 리듬을 존중하면서 자연스럽게 잠이 올 때 자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결국 무의자연의 가장 큰 선물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을 때 예상과 다른 일이 생겨도 당황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어요.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선약수,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고요. 물은 다투지 않으면서도 모든 곳으로 흘러가고 모든 것을 적셔주고 생명을 키워줍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말이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고요. 흥미로운 건 무의자연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은 성과를 낸다는 점입니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주변 사람들과도 조화롭게 지내기 때문입니다. 무의자연은 하루아침에 완전히 체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한 가지만 시도해 보세요. 뭔가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생겼을 때 억지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물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고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일 겁니다. 더 쉽고 더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호흡을 활용해 보세요. 급하거나 답답한 상황에서 깊게 숨을 3번만 쉬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자연을 자주 접해보세요. 나무, 바람, 물의 움직임을 관찰하다 보면 무의자연이 무엇인지 몸으로 이해하게 될 거예요. 2500년 전 노자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복잡하고 빠른 현대사회에서 오히려 더 필요한 지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물처럼 살아보세요. 강하면서도 부드럽고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평화와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